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소식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오후 2시 10분쯤에 열렸었던 정부의 대국민 브리핑 내용 간략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2월 25일 오전 9시 현재 전일 대비하여 130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893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어제 대구 지역에서 검사 건수가 10,000건이 넘어서 검사가 진행 중인 건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현재까지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대구 지역이 499명, 경북 지역이 225명입니다. 대구 지역은 주로 신천지 대구 교회 관련한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 9,300명의 신도 명단을 가지고 자가격리와 검사가 진행 중으로 많은 검체들이 채취되고 있고 신도 중심으로 양성자가 많이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확진자가 893명. 지금 주영길의 뉴스브리핑 화면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 상단에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나가고 있지요. 고려대 약학대학의 김정기 교수님, SBS의 김영래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영래 기자. 네. 조금 전에 질본의 브리핑을 들어봤는데 네. 통상적으로 오전과 오후 4시에 확진자 수를 발표하죠? 네, 오전 9시까지 집계된 통계를 오전 10시에 배포를 하고요. 예. 그리고 오후 4시까지 집계된 통계를 이제 오후 5시에 공개를 합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사이에는 거의 세 자릿수 100명 이상씩이 확진자가 늘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어제 오후 이후로 60명이 늘었다고 한다면은 네. 확진자의 증가세가 조금은 가라앉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처음 계속 100명 넘게 세 자릿수의 그 확진자가 나오다가 두 자릿수 60명으로 줄어든 건 맞는데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확진자 증가가 줄어들었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고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검사 중인 물량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추가로 사망하신 분이 한 명 더 나와서 지금 현재 9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네, 맞습니다. 이 사망하신 분은 51년생이고 칠곡 경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분인데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신천지 교인의 접촉자라고 설명을 했죠. 네, 신천지 교인과 이제 신천지 교인과 접촉을 했다고만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예. 다만 이제 어떻게 접촉을 했는지, 어디서 접촉을 했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대부분의 사망자는 청도 대남병원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청도 대남병원과 관련해서 정부는 어떻게 브리핑하고 있습니까? 지금 의료진들이 네. 감염내과 교수들, 이 전문의들이 대거 투입이 된 상황입니까? 지금 9명 중에 사망자 9분 가운데 6분이 이제 청도 대남병원 관련인데요. 이 병원 자체가 지금 코호트 격리가 돼 있는 상황이고 정부에서는 이제 계속 그 안에 있는 관련된 분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브리핑에서 이제 감염내과 전문의 투입에 대해서 이제 아까 질문을 했었는데 그 답변을 제가 아직 듣지 못해서 지금 질의응답이 진행 중이라서 질문했다는 내용만 확인해서 오늘 어떤 식으로든 그 정은경 본부장의 설명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청도 대남병원 상당히 많은 분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감염이 됐고 말이죠. 또 한 곳 우려되는 곳이 부산의 온천병원 아닙니까? 부산 교회. 부산 온천교회. 네, 온천. 부산 온천교회. 부산 온천교회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인원이 감염된 것으로 나오고 있죠? 지금 온천교회에서는 일단 23명 정도가 감염이 된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부산에서 이제 발생한 환자가 지금 38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온천교회에 연관된 분들이 23명으로 집계가 됐고 이 온천교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또 신천지 대구교회 마찬가지로 이 종교기관의 특성상 더 많은 추가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온천교회라는 곳의 신도가 한 1,3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일단 시에서 이 사람들에게 일단 자가격리를 하라 이렇게 조치를 해두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도를 보니까 집단 감염 사례로 해서 4군데가 나오는데 말이죠. 저희가 지금 대구의 신천지교회, 부산 온천교회 이야기했고 청도 대남병원 이야기했고 천주교 안동교구는 어떤 분들입니까?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이 저곳 소속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로 성지순례 여행을 떠난 분들인데요. 이분들 가운데 집단적으로 지금 돌아온 분을 이스라엘에 방문했다 돌아온 이후에 집단적으로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확인이 되고 있어서 방역 당국도 여기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안동교구 안에 순지순례를 다녀온 일행에서 집단으로 발병됐다는 건 확인이 됐는데 과연 그럼 최초 유입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누가 처음 감염됐고 이게 비행기 안에서 퍼진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이런 접촉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아직 지금 조사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수님, 이런 집단 감염의 경우에 보건당국에서도 왜 이런 집단 감염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죠. 당초에 31번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그러니까 세밀한 역학 조사, 그러니까 관계, 그러니까 전후 조사가 가능했는데 네.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속출을 하다 보니까 보건 인력 수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역학조사관들이 이 부분을 다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정밀하게 조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숨진 사람이 지금 9명이라고 화면 오른쪽 상단에 나가고 있는데 보건당국의 설명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분들이 숨진 이유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이다라고 또 단정적으로는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몸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사망자분들 중에는 기저질환을 앓고 계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사망한 후에, 그러니까 사후에 실제로 바이러스가 검출된 분도 계시는데 그게 기저질환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은 코로나19에 의한 폐렴 증상 때문에 그런지 이거는 정확하게 전후 관계는 모르나 어쨌든 간에 바이러스가 양성이 나왔다는 얘기는 폐렴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거기에 근본적인 원인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결정적인 사인의 요인은 코로나19에 의한 폐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교수님, 그리고 지금까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딱 맞는 그런 약은 현재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새롭게 출현한 바이러스고 그래서 에이즈 치료제도 투약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현 상황에서 의료진들이 가동할 수 있는 그런 관련 약들은 충분히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치료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런 의약품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존 치료 또는 대증 치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열이 나면 열을 내리고 어떤 호흡곤란 증상이 오면 호흡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런 게 보존 치료 내지는 이제 대증 치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이외에도 어쨌든 근본적인 원인은 바이러스의 증식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 코로나19에 대한 특이적인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대안적인 치료제로 에이즈 치료제나 아니면 에볼라 치료제 이런 것들을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대안 치료요법들이 그러니까 보존 치료는 별개 문제고요. 그러니까 대안적인 항바이러스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 사스 때에 견주어 보면 이게 모든 케이스에서 다 작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환자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근본적인 치료요법은 보존 치료와 대증 치료가 근본적인 치료요법입니다. 예. 이런 부분은 평상시에 많이 이제 일반 국민들이 쓰고 있는 어떤 약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수급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환자가 속출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중증으로 발전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어차피 할 수 없이 지금 대안적인 항바이러스제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수급 문제를 언급하는 문제도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보존치료 내지는 대증요법을 쓰는데 이게 중증으로 발전할 때에는 대안적으로 어쨌든 항바이러스를 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수급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예, 코로나19는 사스나 메르스는 이른바 말해서 종식이나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인류와 함께 계속해서 또 하나의 독감 바이러스인가요?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누구도 단언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의 사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종식이 됐고요. 메르스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종식이 됐지만 여전히 중동 국가에서는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과거 사스와는 다르게 이제 전파 양상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될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현재의 전 세계적인 확진자 수는 현재 수준에서 과거 이제 사스의 전 세계적인 그 감염자 숫자하고 거의 일치를 하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고 기타 다른 국가에서도 계속 환자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사스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이게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계절형 감기 바이러스로 편입이 되면서 매년 유행할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 실례로 들면 과거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 신종플루의 그 전 세계적인 대유행 일종의 우리가 영어로 팬데믹이라고 부르는데 대유행. 예, 대유행이 종식이 된 후에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게 계절형 독감으로 편입이 되면서 현재에도 겨울철에 우리 독감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바이러스 H3N2 타입하고 H1N 타입이 있는데 이 H1N 서브 타입, 그러니까 A형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이 신종플루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케이스처럼 마치 아마 코로나19가 이렇게 계절형 감기 바이러스, 독감은 아니고요. 감기 바이러스로 편입이 돼서 계속 유행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에 있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현재 추정하기로는 박쥐에서 왔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게 오랜 시간 이 진화를 하면서 사람한테 감염을 일으켰고 그게 현재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로 됐다라는 가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람의 감기를 일으키는 그 감기 바이러스 중에 한 10에서 20% 정도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 원래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처럼 지금 코로나19도 하나의 감기 바이러스로 향후에 편입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예. 지금 김정기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장기전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 매년 계절별로 유행하는 감기처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백신 개발, 또 거기에 맞는 치료제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게 경증이고 초기 전파가 되기 때문에 메르스나 사스처럼 퇴치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태라고 보고 장기전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올 겨울 유행, 다시 한번 또 유행들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거에 대비해서 백신 개발도 중요하고 또한 이제 근본적인 치료제도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장기전에 대비해야 된다. 시청자 여러분도 이제 코로나19 계절별로 유행하는 감기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 정부의 이 설명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대구 경북 지역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구와 관련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의 최대 시장 하면은 서문시장이죠. 선거 때마다 또 때가 되면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한데 서문시장은 대구를 상징하는 곳인데 코로나19의 여파로 사상 처음으로 서문시장이 시장 전체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 개인들한테 그 30개 한정으로 판매한다고 하니까 이제 저가거든요. 보통 인터넷에서 한 3,000원, 4,000원 정도 하는 마스크인데 그 개당 820원에 판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안 심리도 있고 하니까. 지금 많이 불안하죠. 직장인들 각 분야별마다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택시 영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근 80%가 차가 서가 있습니다. 확진자도 아니고 의심자도 아닌데도 전부 다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길거리 사람이 안 다닙니다. 동성로에 사람이 없으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번 주가 겁이 아니겠나 싶어서 사람도 없는 썰렁하니 차라리 우리가 새롭게 또 소독도 한다 하고 그래가지고 새로 또 문을 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3월 1일 날이 노는 날이니까 원래 시장 노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하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 생계 격식이 돼도 또 목숨보다는 덜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마지막 분이 말씀을 하다가 크게 한숨을 내쉬시는 그 소리를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도
생계가 중요하긴 하지만 목숨보다는 덜 소중한 것 아니냐. 건강을 챙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영래 기자, 네. 이 영상을 저희가 보니까 크게 세 묶음의 영상이 나갔어요. 네.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오늘 오전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대구에 사시는 분께서 우리 SBS 보도국의 유수환 기자에게 제보를 했던 영상인데 네, 맞습니다. 저렇게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려고 기다리고 있다. 대구 시민이 현재 갖고 있는 불안과 걱정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많은 부분들 중에서도 마스크라는 게 이제 개인 방역의 개인 방호구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더 시민들이 많이 그 관심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제 주무 담당 관청인데 여기서 이제 마스크를 계속 매점매석하는 걸 단속을 하고 이제 적발한 물건들을 대구와 경북 지역에 지금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일부터는 마스크 생산 공장의 경우 생산량의 50%는 바로 풀어야 되고 시장에 풀어야 되고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도 전체의 10% 이내로 제한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제 먼저 그 취약 지역인 대구와 경북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의무를 이제 지게 됩니다. 마스크 생산 업체들이. 그리고 또 마스크 생산량의 일부를 수출하는데 10% 이상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식약처에 신고를 하고 거기서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상황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교수님 정말 마스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예전에 썼던 이른바 방한 마스크 말고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이 마스크가 정말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데 대단히 중요하구나. 그러다 보니까는 사재기니 아니면 마스크를 사기가 너무 어려워졌다느니 마스크 회사에서 가격을 너무 올린다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같이 코로나19 같은 경우 호흡기 바이러스 보니까 주로 호흡기가 입이나 코를 통해서 감염되는 게 주요 루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막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마스크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사용하시더라도 적절한 사용법 그리고 적절한 마스크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처럼 우리나라 최근에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 말고도 기타 지역에서도 마스크를 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일회용이지만 이제 여러 번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 마스크는 반드시 지금 상황에서는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이 손을 통한 그런 접촉도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소독제라든가 아니면 손을 잘 씻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 바로 신천지 교회 예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신천지 교회에서 오늘 새벽에 입장문을 내놓아서 교인 전체 명단을 당국에 제출하겠다, 협조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경기도에서는 신천지 교회 그러한 입장 발표를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경기도에서 과천에 있는 신천지의 본당이라고 하나요? 본거지라고 하나요? 강제로 진입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자신의 개인 SNS에 이 내용을 올렸는데요. 네. 이재명 지사의 그 글에 따르면은 지난 16일에 과천에서 신천지 신도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모임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 이미 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 경기도에서만 2명이 이미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이 없고 방역을 위해서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라고 이제 글을 올렸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경기도에 있는 그 신천지 신도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신천지 그 본당으로 간 건데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이제 오전에는 충돌은 없었다라고 신천지 교인들이 협조를 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예. 방금 저희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을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지금 현장으로 갔다고 해서 직접 과천에 네, 현장에 갔다고 해서 이제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충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천지 측에서 협조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화면이 오늘 오전에 과천의 신천지 본거지를 경기도에서 강제 진입하는 그 그림이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재명 지사도 현장에 가 있다는 소식을 김현애 기자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계속해서 당국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과연 전체 교인의 명단을 당국에 제출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반론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와 성도들은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도 인지하여 주시고
대구교회 측은 금년 1, 2월 중 대구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 타 지역의 신도, 대구교회 신도 중 같은 기간 중에 타 지역을 방문한 고위험군 신도 명단을 제공하고 전체 신도 명단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육생이 신천지의 성장 동력이기 때문이에요. 정부의 요구보다 사실 신천지 조직을 지키는 게 신천지 지도부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조가 투명하게 되지 않는 것이고, 당국에서는 만약에 신천지가 스스로 협력하겠다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신천지 측에 강한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안 한다면 우리는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기사도 나오던데. 네,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표적인데요. 어제까지 상황으로도 이제 명단을 빨리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명단을 신천지 측에서 순순히 명단을 주지 않으면은 이제 정부나 아니면은 그 사법기관에 이제 의뢰를 해서 이런 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하겠다라고 그 각 지자체장들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신천지 측에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우리가 먼저 강제로 진입해서 신천지 교인의 명단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교수님, 신천지 측은 자신들도 피해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국에서 왜 신천지 교인의 명단 확보를 중시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전수조사 하겠다는 뜻이겠죠? 일단 전수조사의 필요성은 상당 부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 중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신천지 교인 내지는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현재 역학조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게 상당 부분 이분들이 감염이 됐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오늘 아침에 보도된 바로도 한 1000여 명이 유증상 증사라고 좀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물론 유증상자의 1200여 명이 다 100% 확진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상당 부분 그중에서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실제로 보건당국에서는 특히 이제 대구 쪽에서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대구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까지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신천지 측은 자신들도 피해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 청원에는 신천지 해체해야 한다는 또 청원도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몇 명이나 동의했습니까?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오늘 오전에 지금 60만 명 가까이가 60만 명이 넘었습니까? 63만 명까지도 이제 청원을 동의를 해서 이미 그 청와대가 답변을 내놔야 하는 기준인 20만 명은 이미 바로 넘어섰기 때문에 청와대도 이제 이 청원이 끝난 대로 나름의 답변을 내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런데 지금 우리 헌법에서 기본적으로 그 종교의 자유를 보장을 그렇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신천지 예수교가 정말 이제 어떤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은 정부도 이걸 쉽게 뭐 해산이나 이런 어떤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기는 또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종교 자체를 해산시킨다거나 이런 결정은 아니고 그 종교 집단에서 만약에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응분의 처벌, 네. 법적 처리 이런 부분은 아마 정부가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걱정하고 있는데 특히 선별진료소, 꼭 대구 경북 지역뿐 아니라 선별진료소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 정말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를 의뢰하는 아주 힘든 작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온종일 방호복을 입고 환자들과 만나고 있는 의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호복 입었을 때는 외부와의 접촉은 최대한 차단한 채로 그 선별진료소 내에서 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식사는 중간에 1시간 정도 텀을 두고 식사 시간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환자가 바로 오면은 먹던 중간에라도 다시 가야 되긴 하는 상황이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대구로 파견된 의료진에 대해서 충분한 물적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 의사 선생님들의 상황을 들어보면은 3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또 끼니 또한 제대로 챙겨주고 있지 않고 또 방호복을 입은 이후에 옷을 바로 폐기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옷조차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바로 전날
공중보건 의사들을 소집을 해서 제대로 숙박이나 식사가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면서 그쪽 부분들이 더 필요가 쌓이고 있고요. 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현실감 있게 시청자 여러분께 다가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매일 오후 2시면 어김없이 국민들께 현재 상황을 브리핑하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정말 질병관리본부만 믿을 데가 없다. 질병관리본부 잘하고 있다. 힘내라 질본, 힘내라 정은경 본부장. 이런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에게는 건강이 염려가 된다는 기자의 질문까지 있었죠. 본부장께서 지금 컨트롤타워 수장으로서 좀 몸 상태는 좀 어떠신지, 내부 구성원들은 체력적으로 좀 이렇게 버텨나갈 수 있는지 좀 여쭙고요. 저희 그 방역대책본부의 직원들이 업무의 부담이 크긴 하지만 잘 견디고 잘 진행하고 있다. 그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정은경 본부장 아주 간략하게 답변했는데 교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 보건당국 또 의료진들의 노고 또 자원해서 내가 대구 경북 가서 환자들을 치료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사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 볼 때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고 대구 경북에 사시는 분들 특히 힘내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도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고 하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지금 꽤 상황이 이제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로 상당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달여 지났는데 그동안 이제 적은 인력으로 이 보건 의료를 담당하시고 있는 공무원들이 꽤 노고가 많은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설날 때부터 해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밤낮으로 일하시는데 어쨌든 이번 대구 경북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안 나왔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으나 어쨌든 뭐 별다른 지금 대책이 없는 만큼 좀 힘을 내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힘내라 대구, 힘내라 경북, 힘내라 질병관리본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코로나19와 맞서 싸우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요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한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Every anxious thought that steals my breath, it's a heavy weight upon my chest as I lie awake and wonder what the future will hold. 네, 이런 상황일수록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불안감이나 막연한 두려움 아닐까 싶습니다. 교수님, 이런 상황일수록 이 두려움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제 두려움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런 신뢰를 또 보건당국이 일정 부분 국민들한테 책임을 해주셔야지 국민들도 더 안심하고 일상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좀 노력이나 또 그런 것들 부탁드립니다. 예, 두려움을 갖지 말고 두려움과 맞서 싸우면서 코로나19 다 함께 꼭 이겨내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